공유되는 틈 확장되는 삶에 대해서 발표할 김다원, 이승윤, 전명철조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다원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1980년대 대량 공급된 다가구 주택이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며 이제 향후 가장 많이 리모델링 될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다가구 주거의 고쳐쓰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제도 법규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형태적 전형성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래서 따라서 어떤 문제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제가 1980년대 다가구 주거 밀집 지역의 유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역별로 발전 양상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와 혼재된 형태로 일부 개발이 진행된 장안동이 있고 또 지자체의 정비 관리를 통해서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동과 정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후화가 심각한 대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가장 높은 노후도를 가진 저층 주거지인 대림동을 저희의 사이트로 삼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에 3열 주거 방식이 나타나는 다소 특이한 그 주거 양상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런 3열 주거 블럭에서 저희가 9채의 건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면도를 통해서 외부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세대별 출입을 위한 외부 계단과 대문을 이제 따로 두게 되면서 외부 공간이 단순히 출입 동선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 저층 주거 지역의 건물 간 사익 공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부 계단의 하부 공간이나 담장 사이에 협소한 공간이 창고나 주차 공간이나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변질되는 등의 슬럼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분별한 불법 증축과 비효율적인 그 공간 점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다가구 주택이 빠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해서 건축법적인 규제보다는 양적 확충이 우선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 계단이나 발코니 확장이나 불법 증축 구조물들이 다수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외부 공간의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그 불법 증축 구조물들이나 담장 같은 요소들이 사익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이제 그 건물 간 사익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구조물이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해서 철거 시에 건물이 사익 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건물들이 이제 하나의 계단을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동선을 재구성한다면 그런 확보된 공간들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증축 구조물들을 철거해서 확보된 사익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삽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세대 출입 동선의 기능을 유지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 개발을 진행할 시에 기존 10m에 걸쳐 있는 그 1조 4선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한층 중축을 허용하는 가상의 법안을 도입해서 건축주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익 공간의 구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담장과 외부 계단 그리고 불법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내벽의 철골조를 통한 구조 보강을 진행한 다음 이 철골 보드를 활용해서 사익 공간의 플랫폼들을 삽입하고 철골 기둥을 증축층을 지탱하는 구조로 활용합니다. 철골 구조체를 통해 지탱되는 사익 공간의 플랫폼들은 주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공간이나 아니면 공용화된 공간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사익 공간의 그 폭이 대상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폭을 고려하여서 폭에 따라서 세대별 출입 동선 기능만 담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에 같이 삽입되거나 채광을 고려해서 일부분 보이드를 구성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림동 주거지에 적용한 고쳐쓰기 프로젝트이고 층별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육 공간에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사육 공간의 구조적 결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 디테일 다이어그램들이고요. 어, 이런 외벽의 철골 기둥으로 이제 구조 보강을 진행을 하고 사육 공간을 삽입하게 되면서 이제 동선이 재구성되면서 기존 주거의 그 출입 동선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내력벽의 변동을 최소화해서 내부 공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부 평면 구성을 변경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해서 이제 사육 공간의 두시도의 모습이고 기존 계단이 있던 자리는 세대별 발코니 등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반지하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고 기존 반지하 거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한층 증축하였습니다. 새로 증축된 주거 공간은 구조 보강형 철골 기둥을 주요 구조체로 활용해서 내부 공간은 경량 비내력벽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중축층의 투시도이고 하부층의 채광을 위해서 태양의 고도를 고려한 층별 보이드 구성을 달리했습니다. 반지하의 경우에는 임대 및 상업 공간으로 전환해서 해당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접도 조건에 따라서 중앙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임대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육 공간의 활용과 증축을 적용한 전체 모습이고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익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한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들은 그 기존의 그 사익 공간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구체화하면서 그것들을 새로운 어떤 공간의 확장성으로 보여주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좀 이 팀 첫 번째 발표자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공교롭게도 이 팀한테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익 공간이 어떻게 보면 비어져 있는 공간인데 그런 비워져 있는 공간을 채우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법 증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이 비어져 있는 걸 채움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러면 철골 구조 보강을 그 벽이 기존에 있었던 벽의 외부에 새로 그 넣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다가 구조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익 공간이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보다 그 외부 공간, 사익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잘 정리된 것 같은데 그게 의도하고자 한 건지 그리고 사익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어쨌든 그 영역성인데 그 공간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장소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소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냥 네, 뭐 질문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우선은 저도 이제 외부에 이제 철골 보강을 하는 방식도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우선 저희가 증축을 한 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철골 보강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에다 철골 보강을 좀 더 진행을 했고 또 그 사육 공간 자체가 좀 비정형의 공간이어서 그런 외부의 철골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조금 그런 그 기존의 슬럼화 문제가 발생했던 게 좀 더 막 복잡하고 이런 쓰레기가 적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철골 기둥이 막 밖으로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게 좀 해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장소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었을 때는 그런 외부 공간에 대한 그런 기존 거주민들의 뭐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출입 동선 위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그 거주민들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조금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뭐 딱히 질문은 아닌데 전 되게 흥미롭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개선안에 보면 공동개발 진행 시 일조권 사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뭐 그런 개선안을 제안했잖아요. 그런 공동개발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모르고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여기 써 있는 그거랑 똑같은 규정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래서 몰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를 잘 잡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런 제도가 있을 만큼 필요하고 인정받는 뭐 그런 걸 잘 캐치를 했구나, 그래서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먼저 그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기 전에, 저는 처음에 이 건물 유형을 설정할 때부터, 그리고 대림동을 이렇게 설정할 때도 꽤나 열이 있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냥 뭐 여기 우리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잘 선택을 한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런 점을. 근데 아까 이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거는 뭐 약간 개인의 스타일 차이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원래 있는 거에 이제 딱 더하는 거잖아요. 작업 자체가 뭐 사이 공간이란 제목이 내포하는 건 그러하고, 근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뭐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일단 이 기둥이나 그런 보강이 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집에 사는 사람 다 나가야 되고, 그 벽에 있었을 가구도 다 빼야 되고, 뭐 그렇게 슬랍을 뚫고 등등등등 하는 것과, 그냥 그 집 사는 사람 살면서 밖에 기둥 올리고 뭐 위에 층 초벌레도 그냥 제일 꼭대기층이 양옆으로 한 몇십 센치 더 크면 그냥 바깥에 기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의 반론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볼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더했을까, 더한다는 그런 취지상 좀 더 이렇게 라이트하고 가볍고 더 쉽게 더하는 방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혹시 하나 더 지금 7분 됐나요? 7분 제가 재고 있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짧게 제 도면이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제 중간에 새롭게 제안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교호하나요?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어요? 굉장히 표현을 보면은 선명하게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연결 지점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인지 잘 그러니까 그 파란색 벽이랑 그 외부 그 통로 뭐죠? 그 사이 공간이 벽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명확하게 단절돼 있는, 분리돼 있는 느낌인데, 네. 그거를 관통하는 뭔가 언어를 사용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 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요. 혹시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교집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셨을까? 일단 제 질문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는데. 저도 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도면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설계 자체에 대한 질문이신지. 그러니까 기존 거와 새로운 것들이 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이 안 읽혀서 아, 그걸 의도한 건지. 사실 이 도면에서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 기존 다가구 주거 자체를 그 사회 공간을 제한하고 나서 어떻게 또 동선을 재구성하는 부분에서 벽을 새로 치고 이런 부분 위주로 좀 강조를 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표현이 그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